오늘 마셔볼 위스키는 가무치입니다. 요즘 너무나도 핫한 증류소 중에 하나죠. 소주를 가지고 오크통 숙성을 해서 라이스 위스키를 만들고 있는 가무치. 지난번에 여기에 있는 포트 캐스크 한번 마셔봤었고요. 파인 스피릿 쇼부터 시작해서 요즘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최근에 몇 개의 제품이 더 나왔어요. 나포세일 시리즈로 버번 캐스크, 아몬티아도, 토카이 캐스크 3가지 제품이 나왔고, Amontillado, Sevilla, Quesadilla. 어제 그 위리니랜드 분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왔다 가셨는데 오면서 요거를 가지고 오셔서 같이 맛을 보고 두고 가셔서 오늘 저도 조금 각 잡고 한번 맛을 보려고 해요. 제품들 스펙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최근에 발매된 3개의 첫 번째 가무치 제품은 토카이 싱글 캐스크, 알코올 도수 59.4도고요. 아몬티아도 쿼터 캐스크. 아몬티아도 쉘인데 쿼터 캐스크를 썼으니까 숙성이 조금 더 빨리 됐겠죠. 2년 8개월 숙성된 거, 1년 2개월 숙성된 거 4개 40리터짜리 섞어서 제품을 만드셨다고 해요. 58.5도짜리고 마지막으로 버번 캐스크 58.1도짜리고 1년을 채 못 채우고 10개월 정도 숙성을 하셨다고 해요. 비교를 위해 가지고 가무치의 기본이 되는 43도짜리 기본 가무치 소주랑 지난번에 발매됐던 가무치 포트 캐스크까지 같이 한번 비교를 해서 맛을 한번 볼게요. 가무치 제품들 보면 다 하프보틀 사이즈로 지금 발매를 하고 있거든요. 375ml에 한 10만원 언저리의 가격대에 판매를 하죠. 위스키로 환산하면 조금 비싼 가격이라고도 생각할 수는 있는데 특히나 이렇게 초창기 제품들 같은 경우라면 더 많은 분들이 편하게 맛을 볼 수 있게 이렇게 하프보틀 사이즈로 내주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봐요. 맛을 하나씩 볼 텐데 기본이 되는 가무치 소주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위해서 역시 누룩을 쓰지 않고 입국을 쓰는 데이기 때문에 가볍고 화사한 느낌, 그리고 쌀 발효주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멜론이나 참외 같은 느낌의 달콤한 향이 꽤나 피어오르고요. 가벼워요. 술이 전체적으로. 맛을 보면 단맛도 꽤 있고, 좋게 말하면 깔끔한, 나쁘게 말하면 가벼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가무치의 스피릿이죠. 하나씩 맛을 볼게요. 첫 번째 마셔볼 제품은 토카이 와인 캐스크부터. 토카이 와인은 귀부 와인, 귀부병에 걸려가지고 응축된 포도를 사용해서 만드는 달콤한 디저트 와인. 호텔은 와인은 귀부 와인이라고 하죠. 풀어서 해석하자면 귀하게 부패한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될 거예요. 영어로는 노블라시고요. 그 포도에 곰팡이가 슬어요. 그런데 그 곰팡이가 수분만 쪽 빨아가면서 감염된 포도들은 점점 쪼그라들면서 맛이 진해지는 거예요. 그 맛이 진해진 포도를 가지고 와인을 만들면 당도가 굉장히 높은 와인이 만들어져요.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는 와인들을 이제 통칭해서 귀부 와인이라고 부르고, 귀부 와인에서 프랑스에서 제일 유명한 게 여기 있는 소테르 와인, 그리고 헝가리에서 제일 유명한 게 토카이 와인이죠. 말도 안 되는 당도와 함께 산도도 같이 받쳐줘서 달지만 그렇게 물리지 않게 여러 잔 마실 수 있는 아주 맛있는 디저트 와인이고, 단향이 조금 더 추가되기는 하는데 뭔가 토카이의 특성이라고 느껴지기보다는 바닐라가 조금 더 도드라지는, 근데 전체적으로 단향은 확 올라왔고요. 뒤에 아주 은은히 그 토카이 와인 느낌이 있기는 해요. 근데 토카이 와인 자체가 숙성을 했을 때 그렇게 개성이 막 빵빵 드러나는 캐스크는 아니니까 맛 바로 보면 저 뒤에 피니쉬에서 단맛이 확 느껴지네. 확실히 앞단에는 토카이의 특성보다는 바닐라의 특성이 확 들어오는데 약간의 산미도 있고, 저 뒷단의 피니쉬에서 그 토카이스러운 캐릭터가 더 많이 드러나거든요. 맛있다. 요거 되게 잘 붙는 것 같아요, 스피릿이랑. 다음 아몬티아도 쉐리는 피노랑 올로로소 쉐리 중간 정도죠. 처음에는 이제 피노처럼 효모 숙성을 하다가 플로르층이 다 죽고 나서 산화 숙성을 거친 피노와 올로로소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얘는 쿼터 캐스크를 썼고, 그리고 다른 애들에 비해서 숙성 기간이 조금 더 긴 것 같아요. 2년 8개월짜리까지 들어간다고 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그 견과류 같은 노트도 살짝 올라오고, 향의 뎁스가 뒤쪽이
약간 비어있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향에서도. 이거는 스피릿의 특성이겠죠? 맛을 바로 보면 확실히 뒷단의 단맛들이 이렇게 먹어보니까 아까 그 뒤에 남는 단맛이 토카이의 단맛이 아닌 것 같아요. 스피릿의 단맛이 뒤에 남는 것 같고, 얘도 지금 똑같이 뒤쪽에 단 피니쉬가 쭉 가거든요. 입에서는 확실히 아몬티아도 느낌이 풍성하게 오는데 쓰고 맵고 떫은 맛은 확실히 적어요. 그러면서 뒤에 남는 피니쉬는 되게 깔끔하고 달게 떨어지는데 위스키랑의 좀 차이점이 느껴지긴 해요. 확실히 조금 얇다 대신 깔끔하다. 한국이 확실히 숙성이 빠르다는 게 느껴져요. 제품들 보면 우리나라도 여름이 워낙 덥다 보니까 그 기간에 숙성이 되게 빨리 될 거다. 대만보다도 훨씬 높은 위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뭐 한국에 그렇게 고숙성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진 않지만 한국도 만만치 않게 빠른 숙성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게 여러 증류소의 술들 맛 보면서 다 느껴지네요. 다음 버번 캐스크. 요거는 숙성 기간이 조금 짧죠? 얘는 제일 많이 비교될 만한 애가 화요 XP일 텐데 향에서는 거의 바닐라밖에 안 느껴져요. 요거는 소주 캐릭터가 많이 나네. 맛이 되게 넓고 레이어가 좀 얇아요. 딱 앞에 애들에 비해서. 캐스크가 가지고 있는 특성 자체가 적다 보니까 맛이 좀 단조롭게 빠지는 느낌? 화요 XP랑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화요 XP 41도짜리 도수차는 좀 나죠? 캐스크 인플루언스는 화요 XP가 훨씬 진하게 드러나요. 지금 색깔만 봐도 차이가 좀 나죠, 두 개가. 화요 XP도 마시면서 항상 바닐라 일변도의 단조로움이 조금 한계라고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오크통 숙성 소주, 그러니까 뭐 쉘이나 이런 것들을 쓰지 않는 이상에는 그 일본에서 나오는 코마사 주조의 멜로우드 코즈루를 비교해봐도 딱 이런 느낌이거든요. 소주에 깔끔하게 바닐라만 탁 얹어놓은 느낌? 두 개를 비교해봐도 향에서 바닐라나 캐스크 인플루언스는 화요 XP에 못 미친다. 맛을 보면 이게 확실히 도수에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스피릿의 힘은 가무치가 훨씬 세거든요. 그런데 캐스크 인플루언스까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가무치 버번보다는 화요가 조금 더 맛이 깊어요. 가무치 버번 캐스크는 통에서 뺀 게 조금 이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직은 조금 완성이 덜 되지 않았나 싶은 느낌. 요거는 조금 아쉽네요. 가무치 포트도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확실히 진하다. 일단 색깔부터 다르잖아요? 가무치 포트는 진짜 캐스크가 지배를 해버리거든요? 진짜 이거는 포트에 완전 지배를 당했다. 맛있다. 지금 먹어본 인상으로는 저는 가무치 포트 쪽이 일단은 제일 좋기는 해요. 다시 먹어보면 토카이. 토카이 캐릭터가 나오네. 그러니까 이거 맡고 바로 토카이를 맡았을 때는 제가 잘 몰랐는데 바닐라 뒤에 토카이 캐릭터가 있네. 아몬티아도 향이 지금 좀 더 폈거든요. 캐러멜이랑 약간 견과류향도 되게 많이 올라왔고, 확실히 가무치를 마시면서 느끼는 느낌은, 우리가 위스키를 만들 때는 증류소에서 증류를 하시는 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스피릿의 특성에 허스크의 영향이 되게 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몰트를 만들고 밀링을 하죠. 제분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필터를 해서 강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채를 칠 때 보리의 껍질을 어느 정도 남기는 걸 허용하느냐에 따라서 스피릿 캐릭터가 굉장히 달라진다고 하거든요. 당연히 보리 안쪽에는 전분, 아밀레이즈 그런 것들이 꽉꽉 들어차 있을 거고, 껍질에서 들어오는 물질들이 안에 있는 속살과는 다른 캐릭터들을 많이 보여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위스키와 쌀로 만드는 소주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고정에 대한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소주라는 스피릿, 이미 입국을 쓰고 있기 때문에 베이스가 되는 밑술을 일본에 나오는 니온슈라고 봤을 때 결국은 도정을 얼마나 많이 해나가느냐의 방향으로 발전을 해온 술이란 말이죠.
한국 술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쌀로 만든 증류주들은 더 깎아내는 거에 집중을 했고, 오리를 가지고 만드는 뭐 맥주라거나 위스키들은 허스크를 얼마나 허용하느냐, 껍질을 얼마나 허용하느냐에 따라서 버라이어티를 줬던 술이라는 데 있어서 거기서 오는 스피릿의 나쁘게 말하면 오프테이스트? 거친 맛? 그리고 이게 숙성이 되면서는 어떻게 보면 깊이를 줄 수 있는 이런 맛들의 차이가 지금 위스키와 소주 베이스의 가무치 같은 그레인 위스키의 가장 큰 차이라고 봤을 때 스피릿만 마셔봐도 느껴지죠. 위스키 만드는 증류소에서 뉴메이크 스피릿을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특유의 보리비린내라거나 좀 맵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불쾌한 맛이라고 할 수 있는데 훨씬 더 버라이어티가 크거든요. 근데 쌀로 만든 소주는 그만큼 맛의 버라이어티가 얇고 대신 깔끔하니까 정말이지 캐스크의 특성을 오롯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아몬티아도도 그렇고 토카이도 그렇고 포트도 그렇고 캐스크의 특성에 엄청나게 크게 좌우가 되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지금 얘같이 버번 캐스크를 가지고 너무 단기간밖에 숙성을 하지 않은 술에서는 술의 깊이의 한계가 저는 좀 느껴졌어요. 제 입맛에는 토카이랑 포트가 사실 제일 좋기는 했어요. 캐스크의 캐릭터가 도드라지기도 했고 그나마 조금 뎁스가 느껴져서 앞으로 가무치를 예상을 해보자면 지금은 숙성 기간의 한계도 있을 거예요. 숙성이 조금 더 오래되면 캐스크 맛을 더 오롯이 뽑아낼 수 있을 거고, 그래서 드는 거꾸로의 걱정은 뭐냐면 피릿이 술을 이기거나 보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조금 되기는 하네요. 대신 좋은 통만 쓰면 정말 하얀 도화지 같아서 그 맛들을 예쁘게 그려낼 수 있는 좋은 베이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좀 가져봅니다. 이렇게 오늘 가무치에서 새로 나온 3개의 제품들 저까지 이렇게 뭐라고 이거를 평가까지 하겠습니까? 많은 그냥 마셔본 제 인상으로는 개성이 좀 있는 캐스크를 쓰는 거라면 가무치의 그 투명한 도화지 같은 깨끗한 스피릿은 이거를 예쁘게 그릴 수 있는 좋은 밑바탕이 된다. 그런데 버번 캐스크 10개월 숙성에서는 확실히 조금 한계가 느껴졌어요. 스피릿도 얇은데 숙성 기간도 짧고 캐스크도 조금 단조롭다 보니까 어쨌건 간에 앞으로 이제 숙성 기간도 길어지고 뭐 스피릿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연구가 될 것이고, 정말 다른 캐스크들을 썼을 때 워낙 캐스크의 특성을 오롯이 보여주는 술들이다 보니까 또 다른 캐스크 제품들 나오는 게 꽤나 기대가 되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오늘은 가무치에 대한 응원의 마음 들어간 시음이기는 한데 앞으로의 가무치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앞으로 나오는 가무치 제품들 맛은 다 보기는 해야겠어요. 재밌네요. 오늘의 가무치 시음은 여기까지.